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아티스트 홍주희입니다. 예술은 그 자체 오브제로서의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닌 간극에 의해 사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매체와 관심사를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을 통해 예술가의 역할을 실험하고자 이와 같은 미술관 여행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몇몇 중요한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와 작가의 의도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좀 더 예술과 가까워지며 일상에서 예술적 영감과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을 보실까요? 이반 나바로의 작품인데요. 그는 빛, 사운드와 텍스트의 독특한 사용으로 유명한 칠레 출신의 아티스트로서 거울에서 튕겨져 나온 작가의 시각적 일루전에 대해 형광색과 네온의 빛과 함께 만들어진 작품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감각적 경험을 이끄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의 작품 배경에는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 정권 아래에서 성장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국가적 사용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것을 상징과 권력의 툴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작품 홈리스 램프 더 주스 서커는 형광의 튜브 사용에서의 플래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홈리스들의 저장과 운송수단으로 쓰여지는 그로서리 카트를 만들기 위해서 작품과 함께 비디오에서는 작가와 그의 친구들이 작업의 설치물을 위한 공용의 전기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장면과 함께 1905년에 멕시코의 혁명과 음악이 들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분과 이민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서 고분고투하는 어려움을 작가의 시선에서 사회의 정치학적 관점과 연결시켜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캐더린 오피의 작품인데요. 그녀는 30년이 넘게 사진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 레즈비언의 가족, 해변의 서퍼들, 티파티 모임, 베버리 힐스의 집, 엘리자베스 타일러의 개인적 초상화 등이 그녀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데요. 특히 1993년에 촬영한 자화상이 커팅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에서 정말 센세이션한 느낌을 주면서 그 당시 애절 바른 예술의 세계를 추구해온 단체들에게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 단체들은 에이즈 기금 마련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것으로 에이즈를 고의적이고 혐오스러운 행동의 결과로 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초상화를 통해 작가 캐더린 오피의 어떤 비밀스러운 자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을 카메라 렌즈에 노출시킴으로써 어린 시절 이후부터 그녀의 가장 사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 뒤에 칼로 새겨진 두 여자의 집은 그녀가 가질 수 없었던 하나의 갈망, 엄마가 되고 싶어 했던 열망을 사진가로서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이 된 문신과 피어싱을 한 모델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한스 홀바인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구성과 활기 넘치는 강렬한 색감을 사용해 대비시키는 효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겐하임의 영구 소장품으로 전시 중인 이 작품은 작가의 친구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한 아들을 처음으로 본인의 얼굴을 드러낸 채 남자 같은 레즈비언의 성모자상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기존의 성모자상과는 다른 시도로서 레즈비언도 이성애자와 똑같이 모성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작가는 기존에 해오던 일반적인 생각들을 전복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평으로 찍은 고층 빌딩이나 파도를 기다린 서퍼들 같은 시도를 통해서 말이죠.
다음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가브리엘 오르조코인데요. 그는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해서 그의 세대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창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어느 한 매체에 국한되지 않는 드로잉, 사진, 인스톨레이션, 페인팅 등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환경과 예술의 대상과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탑승 시간에 만들어진 드로잉이나 복구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조각품들에게서 말이죠. 그의 대표적인 작업은 시트로엔 자동차를 외과적으로 크기를 3분의 2 사이즈로 줄인 거라든가 인간의 해골을 흑연이라는 재질로 격자 무늬 형태로 커버링한 것들입니다. 작품명 AstroTurf Constellation은 작가의 반복되는 모티브, 즉 부식의 흔적과 시적인 만남을 일상의 재료를 자연과 문화 사이에서의 항상 존재해온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서 세계가 개인적이고 특이한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작가의 미묘한 작업의 세계를 증폭시킵니다. 무수히 많은 아이템들은요, 뉴욕의 부둣가 40번에 위치한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관중과 운동선수들이 떨어뜨린 조각, 잔여물들을 분류학적으로 구분해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동전, 운동화의 로고, 껌, 사탕 껍질, 축구공의 일부 등을 재료별, 컬러별, 사이즈, 그리고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나스 우드는 예술 비평가로부터 형형색색의 컬러풀하고 패턴 해피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페인팅을 하는 마티스트부터 데이비드 호크니의 점을 연계하는 작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스스로 본인의 작업을 비주얼 다이어리로 묘사하듯이 우드는 밀도감 있게 그림을 패턴화합니다. 그림 속에 사람들의 형체가 없음에도 에너지가 부산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정직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까워야 하며 자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작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에 대해 인상적인 것은 예술적인 성향을 가진 건축가인 아버지와 예술 컬렉터이며 의사인 할아버지를 두었는데요. 특히 프란시스 베이컨의 조지 다이얼 토킹이란 그림을 만들었던 당시 1960년도에 할아버지가 그림을 사들였다가 손자인 우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에 쓰이도록 작품을 1980년도에 판매를 하게 됐죠. 그리고 2002년에 도예가인 일본인 부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서로에게 주제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정물화는 그들 부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도자기 소작품들이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요. 그가 예술적으로 성공한 점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풍경화, 정물화, 집안의 내부화를 다른 전통적인 장르를 업데이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야스파 화가의 강렬한 색채와 전묘 화가의 전묘, 그리고 팝 레퍼런스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참조를 뒤섞어서 만들어낸 결과들이죠.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은 작가의 일상을 이루는 사람들, 장소, 물건들의 컬러풀하고 간결한 표현법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여류 설치 미술가 양혜규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종종 주문 제작한 블라인드, 향, 조명,
영상, 선풍기와 같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로 작업하면서 고도로 감각적이고 어떠한 경험적인 환경을 창조해서 일상의 사적인 경험과 추상적인 생각을 결합해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복잡성과 단순성 사이에 균형을 겸비한 설치 작품은 물질적 환경과 정서적 반응 간의 실제적이고 운유적인 관계들을 탐색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공통체라는 개념과 더불어 도시 현실에 내재한 상징적 폭력에도 주목하는데요. 작가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사회정치적 작품과 개념 미술이라는 두 가지 경향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품 1년에 다치기 쉬운 배열이라는 제목을 반복적으로 부여하면서 이 설치 작업은 추상적 시학을 통해 번역이라는 시도를 시사하는, 즉 의미의 온 세계로 뒤얽히는 공간 이동을 시사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양해균은 빛, 온도, 습기, 바람, 냄새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풍성해진 혼종적 전시 방식을 통해 다양한 독해를 가능하게 하며 지각과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은 신성한 것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오브제의 변형은 일상을 사소하게 치부하는 데에 대한 반대를 예술가적으로 표명하는 셈이죠. 다음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렌 라이고는 문학, 아프리카 중심주의 책들, 그리고 사진들에서 발견되어진 것을 흑인 노예의 역사, 인권운동, 그리고 성의 정치학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이해를 알리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보시다시피 글자가 새겨진 스텐실과 오일 크레용을 사용하여 여러 유명인들의 문구를 인용하여 그것들을 읽기 어렵고 여러 번 의미들이 레이어링 되어서 추상적으로 만듭니다. 작가는 말하기에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와 자전적인 내용을 수집되어 온 경험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 심볼로 시를 깨어 나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닌 우리들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It's not about me, it's about we라고요. 다음은 폴란드 출신의 아그네츠카 커런트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제, 사회 및 문화 시스템의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드러내는 뛰어난 지적 능력의 작업을 하는 학재간 그리고 개념 예술가입니다. 단순히 현 시대의 야단법석한 경제와 디지털 삶의 모순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작가들의 노동을 반짝이는 흰개미의 흙더미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1978년 폴란드에 태어난 작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 등을 배출한 영화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금의 작품의 개념이 될 만한 커다란 영화적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단편영화 컷 어웨이에서 헐리우드 영화 제작상에서 편집상 잘라졌던 많은 영화 캐릭터들에 관한 영화로서 사라졌던 배역들을 다시 영화 속에서 계속 연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력, 즉 영화 역사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제어되었지만 필름에 기여를 해온 점을 탐험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유령 자본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재미있게도 작가는 작품 The End of Signature에서 많은 수의 저작권과 저작권의 불이행 및 불명료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약
동시대의 마르셀 디쌍이 살아있다면 이런 패러다임으로서 저작권에 대해 질문했을 거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개념예술 작품에서 돈의 가상현실화, 노동의 소멸, 공중권의 개념을 드러냅니다. 지금 보여지는 작품 에어라이츠는 하나의 전자기장을 만들어 운석을 공중에 띄어 맴돌게 하면서 깨지기 쉽고 불안정한 경제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과학 분야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과학의 발전에 기여해온 침묵하는 영웅들을 연관시키죠.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상징적 자본을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본으로 바꾼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다음은 파베우 알타메르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각가, 공연가, 공동작업 아티스트 및 설치가,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트 프로젝트에서 예술과 현실을 결합하는 일종의 지역의 이벤트로 해프닝 형태의 사회 변혁과 집단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풀어나가는 시각적인 경험과 사회 진양적인 메시지를 결합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삶에서 아내와 같이 기념품 선물 토이스토어에서 봉제 왕구 헝겊 인형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실천으로서 경화증과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자기 워크숍에서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일간 신문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의 부분으로서 거리의 홈리스 사람들을 거리에 세우는 등의 시도를 통해 위임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작품명 크리스티나 앤 마르신에서 작가는 인간의 유기적 본질과 물질성을 인간 존재성의 일시성, 덧없음을 연결시킵니다. 현실 경험의 대체적인 방법과 이너 라이프의 발견에 대한 조사로서 소셜 스컬프처라고 하는 작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마우리초 카텔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극사실주의 예술사조를 띠며 초현실적인 조각과 설치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예술계의 조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종종 유명인들, 예술 역사상의 인물, 그리고 박제된 동물들을 코믹하게도 불합리한 장면 속에 위치시켜 비현실적인 풍자나 다크 유머를 초현실적인 조각에서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사에서 만든 피노키오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잘하는 장난꾸러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었던 피노키오를 팔을 벌린 채 물속에 빠뜨려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들 성장기 기억 속에서 자리 잡은 추억, 신상, 코믹함을 섞어 놓은 듯하네요. 다음은 캐롤 보브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경험, 문학, 예술사, 그리고 자연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기록이나 고문서의 오브젝트를 설치 작업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보브는 스스로 자신을 동시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적인 작품이나 대중문화를 여성의 심부름과 플레이보이 매거진과 같은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는 카테고리화하는 인류학자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작가는 미국 브루클린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산업적 자연 환경에서 채취한 녹이 쓴 I자형 철제, 공작새의 깃털,
조개 껍데기, 유목 등을 이용해 1960년대와 초기 1970년대 북부 캘리포니아의 미학적인 것을 자연과 인공적인 것을 연결하는 유토피아적인 열망을 상징화하는 인공물들을 혼합함으로써 그 당시의 기풍이나 정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데요. 그래서 마틴 허버트라는 예술 비평가는 말하길 보브의 작품이 전하는 의도는 명상적인 경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 즉 정신성, 부디즘, 명상, 그리고 작업에 대한 개방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컨템포러리 아트의 어떤 구문이라든가 문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미디어의 혼합물들을 책꽂이의 미적인 형태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작가가 말하는 명상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구겐하임 미술관의 작품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현대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인권, 계급, 사회 문제와 같이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제고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에 마음의 힐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